반갑습니다. TW입니다. 자, 후디니 1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새가 날아가는 장면을 만들어 보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밟게 될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라인 애니메이션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그 라인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면을 입혀서 이와 같은 귀여운 새의 실루엣을 만들어 볼 예정이랍니다. 자, 한번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굉장히 귀엽죠? 좋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수업 시작의 준비물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만든 이 자료, 이만큼의 셋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 확실히 되어 있는가 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든 건 새의 날개짓을 묘사하기 위해 자, 한번 볼게요. 자, 관절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이만큼의 내용이 리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되는 모션을 위해 사인 펑션을 썼다. 그리고 오프셋으로 타이밍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큰 개념을 소개해 드린 것 뿐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 조금씩 디테일들을 디벨롭할 예정이라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수업을 들으셔야 문제없이 쫓아오실 수 있답니다. 여튼 어떤가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슬슬 시작해보죠. 오늘은 아마 지난 시간보다 쉬울 거예요. 산책하는 마음으로 뚝딱뚝딱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자, 일단 A01 이 녀석 나와주고요. 오늘 대략 이 정도의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 A02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새롭게 지오메트리 만들어주고 이름 A02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A01에서 이만큼의 내용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붙여 넣어 줄게요. 자, 화면 살짝 작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드도 켜줄게요. 자, 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은 날개가 되기 위한 뼈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시저럴한 작업을 할 예정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곳에 있는 스타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답니다. 뭐냐면 만약에 최초의 스타트가 이와 같이 셋업이 되어 있는 거라면 시작에 필요한 인풋이 3개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애니메이션을 한번 빼볼게요. 이 녀석 바이패스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일직선이 될 거예요. 짜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의 파라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0,0,0 이 녀석은 1,0,0,0 이 녀석은 2,0,0,0 자, 지금 상태라면 가운데에 몸통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했을 때 자, 위치가 조금 오른쪽으로 와줘야겠죠.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값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할 거랍니다. 자, 이 과정 괜히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포인트 이 녀석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0.4 자, 무작정 하나만 위치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같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1.4 얘도 2.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위치를 다시 잡아줘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단일한 하나의 결과만 있으면 된다 였다면 이렇게 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여러 가지 옵션의 새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자, 20가지 종류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새를 만들 건데 매번 값을 여기에서 하나, 또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20번 반복하는 건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타트의 구조를 바꿔주려 하고 있는데요. 자, 포인트 하나 만들어줄게요. add 포인트 하나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0,0,0 인포를 보자면 하나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치브 랭글로 꾸며줄 예정이에요. 자, add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요. 템플릿 잠시 끌게요. 그리고 이 밑에 어치브 랭글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3개의 포인트를 한 개의 포인트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 방식보다 형태 변형에 있어 유용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 보시면 0,0,0을 기준으로 살짝 떨어져 있죠. 이유가 뭐였나요? 새 몸통에서 살짝 거리감을 주려고 0.4라는 간격을 줬습니다. 자, 이걸 여기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float gap a라는 걸 만들어줄게요. 이건 채널 float gap a 이와 같이 써주고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gap a는 0.4다 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0.4라는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포인트의 위치를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벡터 a라는 녀석은 set 펑션 gap a, 0, 0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지금 일단은 얘의 결과로는 0, 0, 이와 같은 원본 포인트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준 이 a라는 벡터를 새로운 포인트의 위치로서 쓸 수 있어요. 자, add 포인트 펑션 한번 써볼게요. add 포인트 펑션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만든 a라는 변수의 위치에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만들겠다. 여기에 a를 써주면 결과 볼게요. 자, 새로운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포인트 넘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사이즈 키워줄게요. 잘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느낌 차이를 설명드려 볼게요. 얘는 절대적인 값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상대적인 간격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는 방식이랍니다. 아직은 뭐 티가 잘 안 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녀석. 이 녀석을 위한 식을 여기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있을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사이의 간격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자, 여기에 플롯 변수 갭 b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채널 플롯 갭 b 이와 같이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벡터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set 펑션으로 꾸며 줄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곳 어딘가에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한 a 벡터가 이쯤에 있었겠죠. 그러면 a의 위치에 이만큼이 추가가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갭 a 더하기 갭 b, 컴마 0, 0 그리고 add 포인트 펑션 0, 뭘까요? b를 써주면 이 녀석의 위치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 파라미터를 만들어줘야 할 거예요. 파라미터 만들어주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간격 뭐로 해줄까요? 1로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0번 포인트는 뭔가요? 얘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이 녀석들이 왜 절대적인 방식이고 이 녀석이 왜 상대적인 방식인지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얘네들 위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각각 이런 식으로 하나씩 위치를 바꿔줬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에서는 다릅니다. 간격을 조정하면 뒤에 있는 녀석은 자동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자, 0번은 무시하시고요.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를 볼게요. 만약에 0.4라는 간격이 줄어든다면 2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자, 갭 A가 커진다면 2번 포인트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포인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롯 갭 C라는 건 채널 플롯 갭 C다. 그리고 벡터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C라는 건 set 펑션. 자, 이만큼 복사해 갈까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갭 C를 더하겠다. 컴마 0, 0 그리고 add 포인트 펑션으로 C라는 포인트를 만들어 줄게요. 파라미터 켜줘야겠죠. 그 간격은 1. 결과 보겠습니다. 짜잔,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간격별로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이와 같이 길이 조절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겠죠. 갯비를 줄였을 때 얘가 잘 쫓아가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몸통에서 첫 번째 관절까지의 거리는 0.2, 갯비는 1, 갭시도 1. 이와 같이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잘못 썼죠. 1. 자, 그러면 요 포인트 얘 기준으로는 1번 포인트죠. 그래서 블라스트 연결해주고 포인트 1번만 보겠다. 이와 같이 꺼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 얘 기준으로는 2번이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2번, 그리고 얘는 얘 기준으로 3번이겠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3번.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결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자, 기왕 준비가 된 거 애니메이션으로 볼까요? 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이 구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치블 랭글에서 간격을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플레이를 해두고요. 갭비 두 번째 관절의 위치를 당겨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슬라이더로 조절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길게 쓰고 싶다면 늘려줄 수 있을 거고요. 1보다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자, 중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이냐, 0.2보다 더 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있을 거고, 이 녀석 다시 줄여주고 갭C 더 길게 쓰겠다, 이렇게도 묘사가 될 거예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았죠? 이 녀석을 상대적인 방식으로 바꿨을 뿐인데 훨씬 조절이 자유로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할 작업인데요. 만약에 어떠한 랜덤한 시드에 의해 관절 사이의 길이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건 오늘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녀석들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자, 다시 애니메이션을 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선도 준비가 되었으니까 면 작업을 해줄 건데요. 사실 방법 간단합니다. 폴리 와이어를 활용해서 이 선에 두께를 주는 방식을 써볼게요. 자, 이 밑에 폴리 와이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폴리 와이어. 그리고 연결해주면 이와 같이 선에 두께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포인트에 색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폴리 와이어를 했을 때도 색깔이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보를 지워주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딜리트. 이쯤에 달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두고 포인트가 가진 정보 중에 색깔을 지우겠다, 이 녀석 선택을 해줄게요. 자, 색깔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면이 생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바이패스 풀어줄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자면 이와 같이 예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녀석이 이와 같이 꺾여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해주면 될까요? 일단 이 녀석이 선이죠. 이 밑에 리샘플 달아서 조각을 조금 더 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두 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녀석을 세 등분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본다면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원래 이와 같은 선이었는데 등분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길 바란다면 서브 디바이드 여기에 달아줄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로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 템플릿은 꺼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결과 볼게요.
어떤가요?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은 바이패스를 해주고요. 이제 이 녀석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채널 램프를 쓴다는 가정하에 이곳에 있는 리샘플에 있는 커브 U값을 활용한다면 채널 램프로 이 녀석의 두께감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커브 U값 켜줄게요. 그리고 서브 디바이드의 결과를 보자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포인트가 선에 어느 정도 비율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커브 U와 채널 램프를 동시에 활용해서 날개의 두께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정보가 폴리와이어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치빌 랭글 여기에 달아줄게요. 자, 우선은요 이렇게 볼게요. 플롯 어트리뷰트 윙 날개라는 정보는 어트리뷰트 커브 U와 같다 라고 해주고 윙이라는 정보가 커브 U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윙이라는 정보를 폴리와이어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트리뷰트 윙 결과를 본다면 짜잔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선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폴리 와이어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와이어 레디어스 이 녀석 값은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를 읽어서 두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때 이 선 포인트 넘버로 보자면 0번 포인트가 있는 곳은 윙 값이 0이기 때문에 두께가 0이 되는 거고요. 3번 포인트는 0.5라는 윙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리 와이어가 두께를 만들 때 0.5로서 사이즈가 만들어진 거랍니다. 자, 그러면 커브 U가 윙을 만들 때 채널 램프에 의해서 어떤 함수 값을 따르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돌아온 다음에 커브 U에 대해서 채널 램프로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이만큼은 잠시 떼주고요. 채널 램프이기 때문에 채널 이름 뭐라고 해줄까요? 윙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다룰 정보는 커브 U다. 그리고 파라미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바뀌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0.1일 때는 0.1에 대응이 되고 0.5일 때는 0.5에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의 높이를 올린다면 여기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자, 반대로 뒤쪽을 내린다면 이와 같이 끝쪽이 뾰족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여기에서도 값이 뒤집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만든 이 함수의 모양에 따라 날개의 형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녀석도 살짝 위로 올려주고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두꺼운 것 같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채널 플롯 윙 멀트 파라미터 만들어주고 윙 멀트 값을 키운다면 이와 같이 원하는 두께감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 끝 무언가 약간 막혀있는 느낌이 아쉽잖아요. 서브 디바이드로 여기를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서브 디바이드 연결해준다면 이와 같이 아까보다 끝쪽이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약간 위아래로 뚱뚱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 볼게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일단 이 녀석 다시 꺼주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축이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뭘까요? 지축이죠. 그렇다면 이 밑에 트랜스폼 연결해서 날개가 좌우로 좀 더 두꺼워졌으면 좋겠다. 지축에 대해 스케일 값 뭐 예를 들어 2
이런 식으로 넓혀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램프에 있었던 이 멀트값 살짝 낮춰줄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을 한 0.3까지 낮춰주고 얘를 3까지 키운다면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이 조금 아쉽다면 여기에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꺾인 느낌이 아쉽다면 이만큼 선택을 해주고 B스플라인 이렇게 둥글게 묘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날개 폭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면 여기에서 뭐 2.5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결과 다시 한번 볼게요. 플레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녀석 날개가 좌우 대칭으로 두 짝이겠죠? 이 녀석이 지금 향하는 방향 X축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 녀석을 만들어준다면 날개가 복제가 될 거예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트랜스폼 꺼내주고 괜히 머지 준비해주고 연결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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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에서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면 결과 한번 볼까요? 짜잔! 날개가 복제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 색깔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곱해지면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리버스로 풀어줄 수 있겠죠? 리버스 연결해주면 짜잔! 색깔도 예쁘게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에서 결과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날개짓을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실험 좀 해볼까요? 포인트의 갭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관절 당겨볼까요? 어떤가요? 첫 번째 관절이 이쯤으로 당겨진 게 느껴지죠? 다시 늘려준다면 이렇게. 그리고 맨 끝 이 녀석을 키운다면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1로 돌려주고 이 녀석은 뭐 0.3 해볼까요? 이 정도 간격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짓의 반경에도 손을 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절이 50도만큼 움직여라. 훨씬 더 크게 휘두르는 걸 볼 수 있고 끝에 있는 관절 쪽은 뭐 조금만 움직여라. 20 이렇게도 묘사가 될 거고요. 아예 더 화끈하게 움직여라. 60 이렇게 묘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몸통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몸통을 만드는 것도 날개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염두할 필요도 없어서 더 쉬워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기준으로 몸통을 만든다고 했을 때 머리가 어디 쪽에 있으면 될까요? 자, 만약에 머리가 이쪽에 있고 꼬리가 이쪽에 있다. 축 방향이 뭐죠? 지축이죠. 그러면 필요한 포인트 여기와 여기에 기준을 잡아두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포인트 어디서 만들면 될까요? 여기에서 필요한 포인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식을 써볼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필요한 건 지축으로 머리의 포인트 헤드라고 지어줄 거고요. 반대쪽으로 테일 이와 같이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플롯 헤드라는 정보를 만들어 줄 건데 채널 플롯 헤드다. 그리고 플롯 테일의 길이 채널 플롯 테일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고요. 벡터 정보로 위치를 정의 내려줘야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벡터 이번에는 D 셋 펑션 얘가 헤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 포인트는 지축 방향이죠. 그래서 0, 0, 헤드 그리고 벡터 2라는 건 꼬리로 활용이 될 텐데 셋 펑션 0, 0, 자, 뭐라고 해줄까요? 테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dd 포인트 펑션으로 0, d와 add 포인트 펑션으로 0, 2를 만들겠다. 그리고 파라미터 만들어줄게요. 자, 헤드는 앞쪽으로 1, 꼬리는 마이너스 1.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짜잔, 어떻게 되었나요? 1번 뭔가요? A죠. 2번이 B, 3번이 C, 4번
이게 우리가 활용할 헤드가 될 거고요. 5번이 꼬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옆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이쪽에서 몸통 작업을 해볼게요. 4번과 5번을 떼야 되기 때문에 블라스트 연결해주고 포인트에서 4번만 보겠다. 딜리트 넌 셀렉티드. 자, 이쪽에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는 5번. 그 다음에 머지로 묶어줄게요. 선으로 바꿔줄게요. add 연결해주고 폴리곤스의 바이그룹. 선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각을 좀 더 촘촘히 내줘야 몸통의 형태를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샘플 연결해주고 이 녀석은 몇 조각으로 할까요? 8조각. 어떤가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리와이어로 두께를 줄게요. 폴리와이어 연결해준다면 이와 같이 두께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이 얘와 함께 몸통으로서 작업이 되어야겠죠. 자, 뭘 해주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얘 기준으로 어치블 랭글을 활용해서 채널 램프로 두께감을 주고 여기에 정보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리샘플에서 커브 U 값을 받아와야겠죠. 커브 U 켜주고 이번에는 플롯 어트리뷰트 바디라는 정보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채널 램프 바디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다룰 정보는 커브 U다. 파라미터 만들어줄게요. 자, 이와 같은 모양을 그대로 넣어준다면 여기에 어트리뷰트 바디 결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양 여기에서 바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 새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꾸며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 왜 안 잡아당겨지나 했는데 되네요. 이렇게 내려주고 머리 쪽 이렇게 키워주고 몸통 살짝 두툼하게 키워주고 이 녀석들 B스플라인 그리고 첫 시작을 조금만 키워줄게요. 얘는 조금 더 위쪽으로 그리고 몸통도 조금 두껍게 이렇게 끝도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 부드럽게 해준다면 여기가 약간 풀리는 느낌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너무 벌레 같은 느낌인가요? 자, 리샘플 조금만 더 해줄게요. 12 좋고 모양 조금만 더 손을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요런 느낌 그리고 목은 좀 얇게 너무 얇은가요? 조금 줄여주고 요런 느낌. 자, 이건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겠다 싶은 모양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략 그럴싸하죠? 자, 약간 부리가 있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뒤로 밀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뾰족하게 이 정도? 조금만 더 뒤로 밀어볼까요? 에이, 아닙니다. 요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해보자면 날아가는 새를 옆에서 봤을 때 자, 요렇게 봤다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양이랑 위쪽으로 튀어나온 양이 같은 게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아래로 더 튀어나오고 위는 약간 더 플랫한 게 맞겠죠? 자, 이거 어치뷰트 랭글로 조절해 줄게요. 어치뷰트 랭글 이와 같이 연결해주고 조건문 쓰겠습니다. 만약 어치뷰트 p.y가 0보다 크다면 높이 값의 비율을 줄일 수도 있겠죠. 어치뷰트 p.y는 곱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된다. 채널 플롯 뭐 y 멀트 이와 같이 해주고 지금 0이 쓰여 있으니까 위가 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살짝 키운다면 이런 식으로 묘사가 가능해지겠죠. 자, 서브 디바이드 전에 해도 될 거예요. 순서를 바꾼다면
이렇게 묘사해 줄 수 있겠죠. 자, 사실 다 만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몸통이랑 날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로 이 녀석 넣어주고 이 녀석도 넣어주고 같이 본다면 이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플레이에서 어떻게 나온지도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얼추 새처럼 묘사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몸통이 작은 느낌도 있습니다. 몸통 조금만 키워줄게요. 일단 앞뒤의 길이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겠죠. 헤드 뭐 예를 들어 1.5. 뒤쪽으로도 조금 더 길게 해줄까요? 1.2. 그리고 좌우폭이 너무 얇아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뒤에 추가적으로 채널 플롯 멀트 파라미터 만들어주고 값을 2까지 키워볼게요. 이건 너무 크군요. 뭐 1.3. 사이즈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까지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럴싸죠? 자, 만약에 날개짓이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커지면 더 빨라지겠죠? 10 써주고 10 써주고 결과 보겠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그럴싸죠? 자, 오늘 나가려 했던 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대부분 같은 개념의 반복이 많았고요. 이 정도 연습이면 채널 램프 확실히 익숙해졌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만 하고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의 목표는 애니메이션을 보다 디벨롭하는 거랍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숙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직접 해보고 오면 훨씬 유익할 거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준비한 이 시스템에서 날개짓의 사이클은 이 사인 펑션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인 펑션의 특징 때문에 아래로 내리는 날개짓의 시간과 위로 다시 올라가는 날개짓의 시간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려가는 날개짓은 10프레임, 다시 올라가는 날개짓은 7프레임, 이런 식으로 차이를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직접 우리 손으로 구현을 해볼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하는 프레임을 적어 넣으면 날개짓의 사이클을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게 셋업을 만드는 게 다음 시간의 목표예요. 자, 만약에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해보고 싶다면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날개짓 10프레임, 내려가는 날개짓 20프레임, 이렇게 사이클 구성이 되게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결국 한 사이클이 30프레임인데 10프레임 따로 20프레임 따로 서로 다른 동작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다른 숫자 값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후디니스러운 작업 마인드가 말랑말랑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TW였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자, 숙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몇 프레임이라고요? 10프레임 만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20프레임, 올라가는 게 10프레임, 내려가는 게 20프레임.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뿅!